만약에 전 세계 인터넷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전 세계 디지털 안전망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바로 그 아찔했던 가능성, 그리고 유럽연합, EU가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사이버 독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다룰 내용의 모든 정보는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죠. 해크릿닷컴의 심층 보도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수많은 해킹 위협, 또 소프트웨어의 약점들을 추적하고 알려주던 유일한 공식 시스템이 그냥 딱 운영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고요.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 전체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위험이 정말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 시한폭탄의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CVE, 그러니까 공통 취약점 및 노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요. 전 세계 모든 소프트웨어에 보안 결함 주민등록번호 같은 시스템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새로 발견되는 모든 디지털 보안 구멍에다가 고유 번호를 딱 붙여서 관리하는 이 미국 시스템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겁니다. 뭐 정부, 기업, 개인 개발자 할 것 없이 그냥 모두가 이 CVE 목록을 보고 자기 시스템을 보호하는 패치를 만들었죠. 사실상 전 세계 사이버 보안의 공용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핵심 시스템이 2025년에 미국 정부의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던 겁니다. 보안 전문가인 윌리엄 라이트의 말처럼 만약 이 프로그램이 정말 멈췄다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단일 실패 지점. 전 세계 디지털 방어 시스템 전체가 단 하나의 국가, 단 하나의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즉,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모두가 위험해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서 드디어 유럽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할 순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주권을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유럽이 내놓은 대답입니다. GCVE, 글로벌 사이버 보안 취약점 목록화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유럽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막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룩셈부르크의 컴퓨터 사고 대응 센터 CIRCL이 관리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분산형 유럽 대안이라는 목표입니다. 기존 미국 시스템이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딱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GCV 시스템, 기존의 CVE랑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의 기존 CVE 방식은요, 마치 거대한 댐 같았어요. 모든 정보가 MIT라는 단 하나의 수문을 통과해야만 했죠. 당연히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오른쪽의 GCV는 여러 개의 작은 수문을 만든 탈중앙화 방식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아이디를 부여하니까 정보의 흐름이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해지는 거죠. 이 탈중앙화 모델을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GNA, GCV 번호 지전 기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권한을 나눠준 건데요. 덕분에 이 기관들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발견하면 중앙에서 결제 받으려고 길게 줄 설 필요 없이 즉시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이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들이 이미 쓰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에 GCV의 데이터를 아주 쉽게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환성과 편의성을 정말 극대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보안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스탈리온의 위협, 인텔리전스 총괄인 나탈리 페이지는 미국의 단일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이건 아주 긍정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예산 위기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경고도 덧붙였어요. 두 개의 시스템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거나 서로 데이터가 안 맞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나 등급 체계 같은 걸 미국 CBE와 호환되도록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윌리엄 라이트 CEO는 GCV의 가장 큰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단일 실패 지점의 위험을 없앴다는 것. 이제 CV가 혹시 멈추더라도 우리에겐 바로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 셈이죠. 사실 기존 CVE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취약점 보고가 중앙기관인 미틀의 한 곳에만 몰리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요즘 위협 환경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거든요. GCV의 분산형 모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GCV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단일 실패 지점을 없애서 회복 탄력성을 만들고, 둘째, 탈중앙화로 위협 대응 속도를 높이고, 셋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마지막으로 개방형 API를 통해 다른 보안 도구와의 통합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사이버 보안 세계 지도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두 시스템은 서로를 보완하는 든든한 동맹이 될까요? 아니면 디지털 세계의 표준을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가 될까요? 협력이든 경쟁이든 그 결과가 우리 모두의 디지털 안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술과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